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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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우리 청년유학협회를 설립을 했어요. 예, 이 청년유학협회 과연 우리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만들었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우리 청년유학협회는 일단은 행정안전부와 그 다음에 서울시 청년청의 인가를 받은 그 사단 법인으로서 이제 저희가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으로서 저희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를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만들었어요. 기존에 이제 어떤 유학협회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제 그 협회랑 조금 더 이제 목적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으로써 저희는 이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이제 유학 산업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유학협회는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취약계층 청년 유학자금 지원 및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장려금 지원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유학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끔 오해가 있는 게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 간다는 그 생각이 있는데, 사실 유학을 가는 많은 지원자들이 금전적인 지원을 학교로부터 받고 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근데 외국에서 만약 큰 사고나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은 더 곤란할 수가 있는데, 이제 외국인으로서 의료보험도 안 되고 더군다나 외국은 병원비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급하게 급전을 구하지 못하면은 좀 많이 위독할 수 있는데, 학생들에게 의료용 목적으로 지원비를 제공하는 이것을 검토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가끔 오해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학비를 보내주는 이 지원금으로서 조금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학비보다는 조금 더 병원비라든지 긴급 생계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지원금을 받아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엄격하게 고려하겠다라는 부분들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보험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갈 때도 이제 유학생 보험이 다 있지만 사실 커버되는 게 거의 없고, 제가 얼전케어를 간 적이 있거든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어떻게 가야 되잖아요. 갔는데 이제 50불을 달래요. 근데 이제 뭐 진짜 해결이 되면 되는데 하는 말이 물 부족이다. 몸에 물이 부족하다. 그걸 50불을 받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근데 그냥 간단한 것도 그냥 기본 50불인데 예를 들면 구급차를 탔다. 갑자기 뭐 되게 급한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을 지원해주는 단체는 뭐 많진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하면 좋지 않을까. 두 번째가 청년 유학생 피해자 상담 및 교류 지원 사업, 이건데 사실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주 사업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풀어보자면은, 우리 유학생들, 우리 사실 다 유학생이지 않았습니까? 이때 정말 우리가 민형사 관련된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분명히 존재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형사 민사에 관련된 해결자는 아닙니다. 그죠? 해결은 뭐 예를 들어서 법원이 하거나, 해결은 이제 이 경찰이 하는 부분이겠지만, 우리는 조력자 및 전문가 연결에 힘을 써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결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이바지하자라는 얘기인데, 유학생으로서 보통 이제 가면은 뭐 영어가 굉장히 유창하신 분들도 있지만, 보통 뭐 1년차 이러면 나 공공기관 어떻게 전화해야 되지? 부터 제 경험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보증금 반환의 문제로 이제 그 콜트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주변에서 사실 알기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사실 보증금 같은 경우도 뭐 한국이면은 조금 더 이제 신청하기가 좀 수월하고 도와줄 사람도 많고, 부모님한테 말해서 아니면 뭐 친구한테 말해서 뭐 아니면 공공기관에 조금 연락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타지인 경우는 사실 그게 한계가 조금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문서 자체가 용어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뭐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겠다.
생각보다 유학생들이 현실적인 얘기를 그냥 꺼내보자면 뭐 성폭력 사례라든지 아니면 마약 관련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사실 연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뭐 해결은 못하더라도 그런 피해자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고 그 이후에 뭐 심리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그 이후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바지를 하면은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사실은 얘기를 해줘야 이런 일도 경험할 수가 있다,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교육이 필요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사업 내용 중에 연결이 되는 게 청년 유학 발전을 위한 우리 세미나 개최에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뭐 너무 긍정적인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유학원들이 세미나 하면은 뭐 미국 뭐 연봉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다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를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은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들을 이제 개최를 하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좀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의 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많이 더 기회를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형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공익적인 세미나도 사실 많아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예 세미나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피해 상황이라든지 뭐 유학 관련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뭐 그런 피해를 알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서 나가는 유학생들을 위한 세미나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저희 이제 청년유학협회가 이런 것들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실제로 우리 코엑스에서 세미나 우리 다 같이 보러 간 적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사실 현실적으로 유학원들의 영리적인 목적으로 세미나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랄까 비영리적으로 이러한 일에 뭐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혹은 이런 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긍정적인 것만 얘기했지 부정적이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뭔가 안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저희가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공익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알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기회들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다음 우리 사업 내용이 청년 유학 정보 통합 관리 데이터베이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알기가 조금 어렵고, 데이터베이스 특성상 사실 설문조사를 하는 질문 또 그 순서에 따라서 굉장히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비영리 기관으로서 좀 공정하게 네, 한번 다 전 세계 뭐 유학생들의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가 등등의 정보를 취합을 하면 나중에 정부기관에서도 쓰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거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건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유학생 현황을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예를 들면 아시아 대륙을 시작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부가 어떠한 사업 계획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실 이 앞으로의 정책을 할 때 이 데이터가 없으면은 사실 이런 것들을 설득을 할 수도 없을지는, 그러니까 정부의 기획 자체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이제 이런 기획들을 할 때 저희가 자료로서 보탬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저희의 데이터베이스를 인해서 조금 더 나은 유학 산업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밖의 법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청년 유학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이제 뭐 유학원들이 사실은 당장 여기 계신 분들도 내일이면은 유학원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 유학원이라는 이런 그 사업자를 낼 때에는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유학 알선, 그 컨설팅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유학원들이 좋게 얘기하면은 좀 쉽게 접근성 있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좀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누구나 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누구든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떤 부분으로서 좀 더 체계적인 이 유학 사업에 대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에 있어서 이바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것이고요. 이 협회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영상 촬영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오픈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솔직히 이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 서포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포트를 받으면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 자금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정말 이 유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자주 촬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년 유학협회에 대해서, 유학협회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뭐 예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유학생은 돈이 있으니까 유학을 가는 거다, 뭐 돈이 있는 사람을 왜 도와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로 그냥 나눠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왜냐하면 뭐 관광 가서 놀러 간 사람이라고 해서 뭐 도움을 못 받고 이런 건 아니라서, 저는 아예 이거를 별개의 뭐 취약계층이나 이런 거랑 아예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청년 유학협회잖아요. 근데 청년이라는 기준이 사실 그냥 20대, 뭔가 젊은이 MZ가 아니에요. 더 이상 MZ가 아닙니다. 청년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네, 저희가 뭐 20대만을 위한, 뭐 30대만을 위한 그런 단체는 아니고, 저희 이 청년 유학 협회라 그래서 굉장히 꼭 20대, 30대 초반만 혜택을 받거나 그들한테만 유용한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우리 뭐 10대, 뭐 초중고 자녀를 보내는 그 학생들도 청년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한 그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님도 청년에 해당이 되실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유학생을 가는 20대, 30대가 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30, 40대 분들도 청년에 대한 이 기준이라는 게 각각의 정부 기관의 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딘가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나는 유학협회, 여기 청년유학협회에 해당이 안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꼭 만약에 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청년에 대한 기준 때문에 뭔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주요 국가, 뭐 예를 들면 영국, 미국, 뭐 중국, 일본 한정이 아니라는 점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도 촬영하고 여러 가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첫 미팅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